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주차 기가 인간에게 적용하는 인식에 관해서 저번에 말씀한 대로 3강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기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는 풍수는 사실 기론이죠. 어떻게 기를 운용을 할 것이고 또 그 기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실생활에 끌어올 것인가를 사실 연구하고 사용하는 게 양택풍수입니다. 어, 풍수가 원래는 그냥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방어 목적이나 생활 목적에 있어서 했다면 점점 인간의 문화가 다양해지고 발전하면서 이제 양택풍수라는 게 대동이 되고 또 양택풍수에서 에, 어떻게 편하게 살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 햇볕의 강도, 바람의 어떤 이게 세기 이런 것을 이제 인간이 에, 자꾸만 자연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양택풍수를 이제 좀 정교하게 쓰려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생겼고 또한 여러 가지 또 방법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그 황제 택경에 나오는 음양이택이라고 하지요. 음양이택은 어, 뭐 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 음택과 양택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에, 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북쪽 방향에 다가 집을 지면 음택이라고 양 또 남쪽 방향에 집을 지면 또 음택이라고 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운용 방법은 항시 어, 그 주택의 반대 방향에 있는 대문 방향을 크고 높게 만들어야 길하다라는 이런 또 이론입니다. 이게 대충적인 이론입니다. 저도 뭐 여기에 관해서는 음양이택에 관해서는 자세히 뭐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할 의도는 없으나 근데 이런 방법은 좀 너무나 에, 과거 모델이죠. 과거는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략이라든지 어떤 동물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대문을 높게 하고 크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어떤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현궁풍수가 있죠. 상당히 유행했던 풍수입니다. 현궁풍수는 뭐 저도 그 근원은 뭐 솔직히 완벽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근데 현궁풍수를 하시는 분들은 양균승 선생이 당나라 때 썼던 청랑 5어에서 발췌를 해서부터 거기서부터 현궁풍수가 태동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현궁풍수를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 자세히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따져봐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현궁풍수가 있는데 현궁풍수는 대체적으로 팔캐풍수에 좀 가깝습니다. 에, 집의 방향을 쾌로 나누어서 또 그 쾌 안에 있는 또 방향을 또 세분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왕상망양이다, 상산하수다, 쌍산도양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가옥을 논하고 음택을 논하는 에, 학문입니다. 이기풍수와 현기풍수를 조합을 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또 현대 와서 잠시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약 한 20년간 하기도 했으나 어, 너무나 사용하는 게 좀 복잡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대면 그 강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음양이택과 현궁풍수를 넘어서 또 가장 마지막 때 천한약
1600년 전, 700년 전, 아마 그게 1700년, 800년 전에 이제 나왔던 학문으로 저는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택 삼요, 즉 동서사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서사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양택을 쓰는데 뭐가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풍수는 기학입니다. 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학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를 어떻게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3강에서 얘기했듯이 기는 형체와 실제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기, 그냥 느끼는 기. 내가 어떠한 땅에 갔는데 여기는 기가 있어, 없어. 내가 어떠한 또 땅에 갔는데 여기는 기가 나빠, 좋아. 이런 기를 저는 의미합니다. 예. 뭐 여기서 기에 관해서 저하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기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렇게 기라고 썼는데, 기는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기, 우리가 음양에서 쓰는 기, 오행에서 쓰는 기는 형체와 실제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상당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런 부분을 막 목기, 화기, 수기, 금기, 토기 이제 우리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정말 학문적인 사람은 목의 기운, 화의 기운, 수의 기운, 금의 기운, 토의 기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기운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형 이상학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기라는 거지. 형 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실 목기라고 해서 꼭 나무의 기운을 얘기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예. 뭐 예컨대 현대에서 목의 기운은 어떤 거에 속하냐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약 한 뭐 20층 건물이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니까 이것도 목기입니다. 왜 목기냐? 나무는 위로 올라가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나무와 비슷하게 위로 올라가니까 목기입니다. 그리고 목의 기는 위로 포물선을 아주 높게 그리면서 올라가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목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동양의 이제 비유법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간 이제 기지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느낀 것을 말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사실 진행을 하고자 하는 점은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 기와 에너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에너지는 뭐 유컨대 바로 저번 상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뭐 전기 이런 것들이죠. 예, 전기. 뜨거움, 차가움, 우리한테 직접으로 그냥 몸으로 느끼고 또 누구나 다 그냥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에너지라고 또 이렇게 또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있는 것은 에너지라고 하고 실제가 없이 느낌으로 또 개인에 따라 편차가 일어나는 것은 저는 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예. 뭐 이것도 뭐 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간 거겠지만은 그동안 오랫동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풍수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를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예, 팔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팔캐에 따라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특별한 구조 양택삼요 그러니까 동서사택이 갖는 또 특별한 구조는 거기다가 구성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구성과 합쳐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또 좀 재밌습니다. 8K 기도 어차피 우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냥 써왔으니까 습관적으로 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사실 쓰는 경향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겠지만, 우리 동양 철학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예, 한 아주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구성이라는 것은 뭐냐? 구성이라는 것은 사실 뭐 사람들이 이거 구성학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기복덕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운영되는 법칙이지요. 법칙. 구성이라는 것은 에, 별의 별자리를 차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재밌게도 이 양택사면은 팔케와 이 구성학을 같이 겹쳐서 운영을 하게 돼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뭐 서두가 장황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하여튼 이 동서사택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동서사택을 또 왜 여러분들하고 또 가지고 얘기를 또 이 길하는 데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또 당위성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하여튼 이 길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운영을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 이런 얘기를 사실상 금난경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 호리지차 화북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잘못 운영을 하면 화가 오고, 조금 잘 운영을 하면 그게 길이 된다는 얘기죠. 뭐 대충 이렇게 또 우리 인간한테 비해 보면 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에, 밥상을 차려놓고 친구한테 어이 우리 한 끼를 맛있게 먹자 이렇게 했을 때와, 밥상을 잘 차려놓고도 친구한테 어이 먹어 이렇게 할 때 느낌이, 맛이, 감정이 틀리지요.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표현하자면 이 기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죠. 예, 이렇다는 거죠. 예. 우리는 무심코 그냥 동쪽에 살아요. 집이 당신은 어떤 방향에 있습니까? 그냥 동쪽에 있어요. 그 동쪽에는 세분을 하면 상당히 많은 방향이 벌어지죠. 동쪽은 진방을 의미하는데, 그 진방에는 갑방, 묘방, 을방이 또 있습니다. 또 그 갑방도 또 5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또 그 5개에 따라서 이것을 분금이라고 하는데, 또 다 기륭하복이 다 틀립니다. 아주 그 미세한 차이가 아주 많은 차이를 불려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양택삼위라는 이런 공부를 접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북쪽에 감방에 집을 짓고 대문을 곤방에 냈는데, 이럴 때는 양택삼위에서는 흉방에 대문을 냈다고 하지요. 예.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겠지만은, 그런데 맨날 흉할 것인가? 아니, 이렇게 흉방에 냈는데도 우리 집은 괜찮은데, 또 이런 문제도 벌어집니다. 그것은 곤방에는 또 미곤신이라는 또 각기 또 다른 방향이 존재를 해요. 미방에 냈느냐 정확하게, 아니면 곤방에 냈느냐, 아니면 신방에 냈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화할 부분은 제가 대화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예, 양택삼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를 형이상학 관점으로 보려면 음양기와 오행기의 기가 있는데, 기를 운용하는 방법에는 음양을 이용하여 기를 둘로 나누어 강약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오행을 이용해서 기를 5가지로 구분하여 또 기류, 억제, 눌림, 대등을 또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음양오행의 길을 운영하는 방법은 8K 음양오행과 그의 다수의 음양오행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예, 풍수에는 여러 가지 길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8K 음양오행과 삼합 음양오행과 쌍산오행을 적용하는 동서사택에 관련돼서 여기 이제 제가 기술인 대로 여러분들하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사택의 특징은 양택부수의 음양이택과 이제 이렇게 형궁의 8K론을 합친 형태입니다. 사실상 동서사택의 형택이 묘하게 합친 형태로 다른 양택풍수의 이론을 장점을 사실상 많이 따온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서사택의 중심이 되는 8패 구성법이죠. 구성법을 이제 다른 이제 이 양택 이론과 틀린 거죠. 특징입니다. 구성법을 결합한 특수한 구조를 이제 가진 겁니다. 그래서 뭐 음양이택과 동서사택은 아까 이제 설명을 했고, 뭐 현궁풍수의 이론은 설계적인 이제 근원을 듣고 가변하는 에너지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증감된다고 주장한 아주 탁월한 이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 너무나 많은 변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비대면 강의로서는 너무나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렵다 싶어서 양택삼일을 먼저 택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서사택은 양택삼입니다. 설계전의 이론을 차용하는 것은 현궁풍수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 근데 에너지는 또 여기서 생각하는 이 동서사택은 에너지는 오로지 어떻게 하냐면 구성에 의해서 가변한다고 생각을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설계전의 이론을 차용을 해서 어, 그때 차용을 해서 쓰는데 그 위에다가 뭐를 덮었냐면 에너지는 구성에 의해서 가변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다 그걸 또 다시 씌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택의 또 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구성의 변화가 기름을 또 좌우하고 또 가택을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적절하게 건축하고 증축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 좀 편리함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왜 편리한가라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이게 됩니다. 동서사태의 이론 중에 우리가 특히 주시해 줄 수 있는 이론은 구성법입니다. 구성법. 예. 이 구성법은 형기풍수에서 산의 모습을 오행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북두칠성의 에너지와 연결을 하여서 길과 흉을 예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형기풍수에서 산을 자상하게 구분하여 길과 흉을 예단하는 방법을 이 구성법에 차용을 해서 이 동서사택은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동서사택이 참 재밌는 부분, 이러한 형기풍수를 이기풍수로 끌어들여서 8K한 작개법을 이제 통해서 구성을 재배치하는 특수한 방법을 개발하였다는 거죠. 이때 이 구성에 의해서 이제는 가택의 3요소, 대문, 안방, 부엌 등 이 고정되어 있는 방위는 공간을 의미하고 구성되는 말은 뭐 방위는 공간이죠. 8K 자케에 의해서 재배치되는 공간은 시간을 의미하는 탁월한 이론입니다. 뭐 다른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재구성을 하고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양택 삼요는 이렇다는 거죠. 즉 고정된 공간의 에너지는 8K 자케에 따른 시간의 에너지라는 구성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 이때 변화하는 구성의 길과 흉에 맞추어 가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문, 안팎 이런 부엌을 배치한다는 이론이 이 동서사택 이론에 해당됩니다. 동서사택 이론 중에 주시할 부분이 이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양이태나 이제 현궁풍수는
가옥의 위치나 이제 자양을 바꾸지 않으면 그 가옥은 항시 흉한 이제 가옥인 걸로 이렇게 됩니다. 현궁 뭐 음양이틀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 테고, 음양이틀은 사실 저도 깊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유형에는 현궁하고 양택에선 동서사택을 이제 깊게 연구한 부분인데, 현궁은 하다가 보면 이제 운이 가면, 시간이죠. 운이 가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공간의 기둥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공간의 기둥이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때는 다시 집의 자양을 좀 바꿔라. 아니면 집을 다시 어떻게 중심부를 옮겨라.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합니다만, 동서사택은 조금 재밌게 동서는 가옥의 위치와 방향과 관계없이 그저 그냥 대문 안방, 부엌의 배치와 상황만 조절하면 되는 거지요. 동서사택을 사람들이 양택 삼요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동서사택은 양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첫째 대문과 두 번째 안방과 부엌이 길방에 위치한다 하면, 길방에 위치하고 있으면 항시 길한 가옥이 된다라는 이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문, 안방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주 뭐 정반대로 만들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약간 뭐 한 3m 정도 옮긴다든지 뭐 또 한 4m 정도 옮긴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좀 어렵지 않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즉 동서사택 이루는 가옥의 기둥은 자양만이 결정하는 게 아닌 거지요. 수의 삼유라고 하는 대문, 안방, 부엌의 방해와 환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 또 동서사택 이론이 이게 뭐 처음이자 끝입니다. 양택 이론에 음양 이론이 있고 현궁 이론이 있으면 동서사택 이론이 있으나 세간에서 이제 그동안 동서사택 이론을 추종하고 많이 활용한 것은 동서사택은 주장하는 삼유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죠. 확실하게. 예. 뭐만? 대문, 안방, 부엌만. 예. 명확하게 이게 제시되고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이 좀 간결하고 또 상당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많이 추종을 하고 많이 활용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사실 현대에서 양택을 사실 이렇게 따질 때 현궁을 우선 하기 전에 동서사택을 적용하고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편리하니까. 그리고 상당히 간결하고 빠르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동서사택의 이러한 간편하고 실용적인 방식은 현대 양택부수, 특히 아파트나 상가, 실내 중위석이 되려는 현실에 풍수적 이론을 적용하기는 아주 편하다는 거죠. 최적이라는 거죠.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점. 이게 동서사택의 강점이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대면 교육을 하는 과정에 이거를 제가 택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 동서사택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사택은 8캐, 8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건, 곤, 간, 손, 진, 니, 태, 감. 이 8개로 나누죠. 예. 그러니까 8캐를 동서로 나누어요. 동서로 나누고 있다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 동서로 나눠? 남북으로 나눠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지구의 축은 남북입니다. 지구의 축은 반드시 남북이죠. 남북이기 때문에 남북에서 사실상 발생하는 자기가 양쪽에서 발생하는 자기가 지구의 어떠한 바람과 또 해류의 흐름과 여러 가지를 미칩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돌고 있는 것은 동쪽과 서쪽이 또 돌고 있어요. 예. 남북으로 축을 만들었을 때 지구는 회전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동쪽과 서쪽이 끊임없이 회전을 하면서 태양을 만났다가 태양을 만나지 못했다가 끊임없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사택 이론이 아주 그 옛날 주정중이라는 분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이나 또한 여타 이런 풍수가가 아니라 했다는 거지요. 상당히 철학적이고 어떤 이 별이라든지 지구에 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다는 분입니다. 어쨌든 이 동서로 나누었다는 것이 아주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비판을 하지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그것만이 또 옳다라고 또 주장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또한 또 풍수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또 학문하는 사람보다 그게 더욱더 강합니다. 강한데 여러분들은 대학원 과정이시니까 현궁도 들어보시고 양택삼여도 들어보시고 또 기회가 나시면 사실 이 기학이라는 풍수에서 아주 중요하게 땅의 기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은 들어보시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 주제를 여러분들이 끌어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뭐 가르칠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학원까지 오셨는데 네, 다 풍수에 관해서 어느 정도 깊이가 다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저는 소중하다고 여기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학문적 깊이가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그 풍수적인 어떤 그 상식 또 풍수적인 지혜를 더 증폭하고 현대 양택 풍수를 이렇게 응용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또 현대 양택 풍수를 이렇게 읽어나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어떤 영감을 얻고 많은 소재를 여러분들이 끌어내서 여러분들의 논문을 쓰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하는 거지.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동서사택 뭐 이거 뭐 동서사택은 뭐 서택은 뭐 태와 건과 공과 간을 뭐 서택이라 하고 동택은 뭐 진과 순과 리와 감을 뭐 또 이렇게 동택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뭐 거기에 따라서 작회법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강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실제 뭐 대면 수업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아시죠? 예. 뭐 다 압니다. 그럼 이거 떼어놓고 우리 그냥 실행에 막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저도 편한데 비대면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셔도 조그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거 뭐 일반적인 상식인데 뭐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참고 좀 들어주셨으면 또 이렇게 또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동서사택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또, 또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니까 에, 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에, 대학원이시니까 배운다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다가 또 풍수를 오랫동안 전공했던 사람이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끌고 와서 여러분들의 좋은 논문 소재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는 또 그런 각도에서 그런 취지에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서사택은 8K를 동서로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서쪽을 대표하는 것은 태방이죠. 예, 그 태방과 건과 공과 간을 한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서택이라고 했고
또 동방을 대표하는 것은 동쪽이니까 진방이죠. 예, 그 진과 순과 리와 감을 또 한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동태기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동서사택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옥의 자리와, 그러니까 동서사택은 가옥의 자리에서 따지는 거죠. 가옥의 예, 좌와 소위 삼일화가는 대문, 현대로는 현관입니다. 출입문, 대문, 침실, 현대의 안방, 또 부엌, 현대에서는 주방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어, 알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동서사택은 청나라 사람, 이제 지금 보니까 1696년에서 1785년 1785년에 살아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사람이니 풍수에서 보면 상당히 오래전 인물은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풍수에서 저도 고전을 좋아하고 끊임없이 제 한문 실력이 참, 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동양 철학 공부를 사실 오랫동안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원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한문을 해석하는데 제가 무슨 뭐 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맨날 이거 한문만 뭐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어쨌든 원문은 봐야 되겠고, 근데 제가 이제 원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 풍수가 됐든 동양 철학에 따른 이런 뭐 주역이 됐든, 또한 어떨 때는 뭐 제가 또 관심사가 또 사주도 있으니까 또 사주가 됐든 보면서 자꾸만 그 원문보다 그 뒤에 그 원문에 주석을 달으신 분들이 정말로 좋은 이론들이 더 나온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주정동이라는 사람이 300년 전 사람인데 뭐 300년 전 별거 아니네. 뭐 오래되지도 않은 책이고. 어떻게 보면요. 300년 전이면 당나라 시대, 예, 또 그 송나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런 부분은 또 커다란 또 장점입니다. 주정동이라는 분이 양택삼일을 사실 한 300년 전에 주장을 했는데 뭐 오래되지 않았고, 뭐 그거는 뭐 실제 양택삼일은 슬프게도 저는 뭐 이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사구전서에서 이제 이 발췌된 책들을 약 한 80여 권을 갖고 있는데 사구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양 술수학에 관련돼서. 그런데 거기는 양택삼유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예, 들어가 있지가 않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양택삼유를 정말로 이게 좋은 이론이냐 좋지 않은 이론이냐 이걸 판단하는 어떤 학자들의, 또 어떤 일부 학자들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동서사택을 굉장히 폄하절하하고 틀리는 이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이 동서사택이라는 양택삼일을 주장한 이후에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가옥을 치면서 활용했다라는 이론입니다.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한테 마음에 닿는 게 있으니까, 뭔가 또 뭐 좀 맞는 것도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주정동이라는 사람은 절강성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택사묘, 동서사택 외에 역준, 휴견통서, 혼례통고, 일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이 저서를 했다는 거죠. 역준을 이제 저서했다는 것은 역에 상당히 주역에 이분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는 얘기죠. 그는 양택삼일을 이제 저술화해서 양택에서는 대문가, 가주방가,
부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곳이 본인의 주장처럼 동서사택에 의거하여 기란방에 위치하는 주택을 건축해야 된다고 이제 이분은 주장을 이제 합니다. 사실 가옥의 배치의 중요성을 이런 요소로 주장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는 또 부담스럽고 불만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주방이 뭐가 중요해? 요즘에는 다 시켜 먹는데. 뭐, 동남아 사람들, 어떤 분들은 뭐, 저도 이제 홍콩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침부터 사 먹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동탄이라는 곳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서 뭐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한 50여 평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기의 저 뭐야 리모델링을 새로운 아파트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막 입주했는데 그래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부엌을 아예 싹 없애달래요. 부엌을 자기네들은 필요가 없답니다. 예. 아니 왜 부엌이 필요 없어요? 아 우리들은 집에서 밥 안 해 먹어요. 그냥 커피만 끓이는 용도 조그맣게 하나만 그쪽만 설정해 줬으면 좋겠고 이 큰 부엌 용도를 우리가 뭘로 쓰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 생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현대 생활이 가정 생활이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주정동이 주장했던 주방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 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아니, 아파트에서, 아니, 우리 현관 출입문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 맘대로 못 뜯어 고치는데. 또 이런 문제, 불만스럽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집을 짓든 간에 가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출입문에 해당하는 이제 대문이라는 것에 우리는 이견을 표할 수는 없습니다. 왜? 대문은 첫째, 내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예. 반드시 대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점.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간적으로 예, 가장 중요한 부분. 두 번째,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아파트 풍수에서는 뭐 틀리겠지만 과거에는 담장을 높게 쌓아놓고 살았던 시기에는 이 대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외부에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부의 기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외부의 공기를 직접적으로 맞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대문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견을 표하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뭐 현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장 문제되는 공기가 출입문을 통해서 유입되는 현실을 부정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지만은 예.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에서는 출입문보다 베란다를 통해서 유입되는 공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동서사택으로만 하려고 뭐 대문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거기서는 외부에 공기가 유출 들어오고 우리는 베란다 문 열어놓으면 들어오는데 무슨 출입문 요즘에 출입문 위험한데 뭐 출입문을 열어놓고 외부에 공기를 뭐 들어오게 합니까? 어.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 양택삼이가 또 무용지절 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외부의 공기도 들어오지만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 공간으로 집이라는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단 이 출입이라는 사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양택 삼유는 재밌게도 동서사택은 이 출입문을 사실 기준으로 삼아서 동택이다, 서택이다를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동서사택에 하면 예컨대 가주방과 대문 부엌은 구성궁의에서 기란방위에서 해당하는 생기, 연년, 천을
복이라는 데에 위치하여야 그 주택에 사는 사람과 또 육축, 옛날에는 뭐 육축이죠. 동물을 많이 키웠으니까 왕성하고 장수한다는 이론입니다. 예. 생기를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요. 생기는 어, 살생자에 기운기자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대 이제 또 생기는 또 어떤 공간이냐면 많은 자손을 많은 자손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현대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에, 어쩔 때는 생기가 연년보다 못할 때가 있고 또 생기가 천을보다도 못할 때가 있으니까 예,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이걸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서사택은 주택을 건방과 곤방과 태방과 간방으로, 서사택은 진방과 순방과 리방과 간방으로 이렇게 이것을 또 동사택으로 해서 8개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 얘기해요. 기침에 있는데 코로나 걸린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이 컴퓨터만 쳐다보고 얘기하려니까 아주 무료하기도 하고 혼자 힘들기도 하고 예, 상당히 참 곤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걸 이제 제가 애울 때 저는 어떻게 애웠냐면요. 에, 주택을 이제 서사택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내딸과 막내 아들을 데리고 살고 이렇게 애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막내들을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과 곤이 막내 딸과 태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산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장남은 장남은 장녀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감, 두 번째 딸 예, 니 얘네들하고 지지고볶고 이렇게 삽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면 여러분들도 외우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외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예,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아주 참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은 남자고 고는 여자예요. 태는 여자고 가는 남자입니다. 남녀 비율이 딱 맞지요. 예. 동사셋도 마찬가지예요. 지는 남자고 소는 여자예요. 니는 여자고 감은 여자예요. 남녀 비율을 딱 맞춰놨지. 그래서 이것이 정배합이라고 해요. 음양의 정배합. 음양이 딱 이루어진다. 예.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니까 음양을 이렇게 딱 맞춰놨다 해서 정배합을 이룬다는 것을 여기어서 이것이 이제 출발입니다. 이렇게 정배합이 돼야 좋다. 예. 이것을 어기면 이제 혼합되면 이제 불길하다고 이제 하는 거죠. 어기면 혼합되면 불길하다는 이제 이론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이거를 만드는데 전 뭐 컴퓨터도 못하는데 참 한참 혼났습니다. 이 색깔을 또 집어넣는데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색깔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이 부분은 동사택입니다. 예, 진방, 장남이죠, 장남. 또 손방, 장녀가, 리방, 중녀와 간방, 중남을 만나는 게 동사택이라는 거죠. 예, 주로 동쪽에 이렇게 예, 동남, 남. 또 하나는 북을 점했네요. 예, 남녀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동사택이라고 하고 또한 서쪽 건방 아버지와 곤방 어머니가 태방 막내딸과 간방 막내 아들과 이렇게
한 그룹을 이루는 것을 서사택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은 동서사택에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형공에서는 중궁이 굉장히 중요하지. 작회를 할 때. 근데 동서사택에서는 중앙은 그냥 양토 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양택삼은 가옥의 3대 요소와 3대 요소로 대문과 가주방과 주방을 얘기합니다. 뭐 처음부터 많이 얘기를 했죠. 이 3대 요소는 이배하지 않고 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택은 동사택 방위에 3요소가 있어야 돼요. 동택은 동사택 방위에 3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택은 동사택 방위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 방의 동택을 만약에 내가 짓고 싶다라고 하면 진방, 순방, 니방, 간방에 4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대문이 돼야 되고 그 4개 중에 또 하나는 반드시 안방이 돼야 되고 그 4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주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서사택의 집을 짓고 싶다고 하면 건방, 곤방, 태방, 간방 이 4방, 이 8개 방위 중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대문은 이 4방, 건방, 곤방, 태방, 간방에 들어가야 되고 또한 주방도 건방, 곤방, 태방, 간방에 또 하나가 위치해야 되고 또 안방도 건방, 곤방, 태방, 간방에 위치하여야 반드시 좋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문입니다. 대문은 어떻게 보면 동서사택에 이 동택이냐 서택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문이 잘 나와 있다면 혹시 주방이 약간 흉방에 속해도 이거는 다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문이 흉방이라면 이제 나중에 구성법에서 나올 부분입니다만 대문이 절명방에 해당된다면 그쪽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가 오가는 통로인데 통로가 절명이라면 죽음이거든요.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가옥은 항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죽음의 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대문이 오기방이다. 오기는 흔히 얘기하면 이 귀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한 기운을 귀라고 해요. 대체적으로 음기를 귀라고 하지. 음기. 음기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기, 음기 얘기하는데 뭐 차가운 것을 음기, 또 따뜻한 걸 양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오기라는 것은 음기는 죽어 있는 어떤 물질의 기, 생명이 죽어서 운용되는 어떤 그 기를 기라고 할 수 있죠. 그 기가 항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귀신이 나오는 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부분을 해나갈 거냐면 동세사태를 진행하면서 이 대문 방향이 안 좋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현대적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 동서사택이 이런 이론이다 이걸 배우시려는 건 이런 거 그런 거는 책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다 이미 아시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가 대문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숙제고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연구해야 되는, 또 같이 토론해야 되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풍수 강사인 김기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변화를 시키느냐,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은 점점 전개를 하면서 들어봐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냐면요, 동서사택을 어떻게 따지겠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동택인가, 내가 사는 집이 동택인가 서택인가, 이것은 주택의 정중앙, 그러니까 현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를 네 개의 모서리를 그냥 선을 그어서 그렇게 되면 정중앙이 나오지요. 그 정중앙에서 나침판을 놓고, 예, 나침판을 우리는 나경이라고 합니다. 패철이라고 합니다. 패철을 넣고 대문 방향이 건방에 아니면 곤방에 아니면 태방에 아니면은 간방에 속하면 이것은 서사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저희 집은 중앙에서, 저도 아파트 삽니다. 아파트 출입문을 이렇게 쳐다보면 출입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냐면 좀 애매하게 서쪽과 북쪽의 사이에 나 있어요. 그래서 건방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을 예, 서사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예, 앞으로 저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 가르는 이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좌가 집좌입니다. 집좌가 건, 곤, 택 아니면 무조건 서사택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하지만은 문제는 집자가 서사택에 위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쪽에 앉아 있으면 항시 동쪽을 쳐다봐야 하거든요. 예. 서쪽에 앉아 있으면 동쪽이 맞은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대충 방향이. 그렇게 되면 대문 방향은 맨날 나쁜 쪽에만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동서사택 이론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사택에 집을 졌다고 하면 어떻게 소사택에 집을, 그러니까 서사택의 집은 대문 방향이 어떻게 간방, 태방, 건방, 곤방이 돼야 소사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또 어떤 막 복잡한 문제가 막 벌어져요. 그래서 뭐 많은 의견이 있어요. 동서사택을 따지는 관점이 뭐 집 중앙에 서서, 그러니까 마당 중앙에 서서 가옥의 방향이 뭐 서쪽에 위치해서 무조건 서사택이다. 근데 집 중앙에 서서 가옥의 방향이 서쪽에 위치하면 반드시 대문은 동쪽에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거 잘. 맨날 그러니까 동서사택 제로 다니면 다 그냥 다 엉터리로 대문을 냈다라고 나쁜 집이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현장에서 쓸 때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냥 말하기가 편한데 현장에서 가서 보면 뭐 저도 뭐 한두 집 가봤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사실 30 약간 뭐 한 중반 돼서부터 이 풍수라는 것만으로 이때까지 직업을 갖고 왔는데 풍수와 사실 뭐 어떤 기와 또 뭐 사주 명리 이걸 가지고 평생을 지금 63 되면서까지 살아왔는데 남의 집 한두 번 가봤거든요. 못 가봤어도 수백 군데는 가봤고 제 생각에도 암만 못 가봤어도 한 1000군데는 넘었었고 싶어요. 과거 풍수가 한참 유행을 할 때 제가 뭐 40대 중반 막 이렇게 50대 초반 될 때는 뭐 하루에도 뭐 4집, 5집 뭐 산도 하루에 뭐 3군데, 4군데도 다녔으니까 뭐 아마 1000집은 넘었을 것 같아요. 일일이 기억은 못하지만 가서 재보면요. 그런 방법으로 주택 중앙에서 어, 동서사택을 뭐 서쪽에 있다고 이거 서택입니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서택 입장에서 보면 맨날 대문은 동쪽에 나 있어요.
그래갖고 맨날 나쁜 집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현장을 경험 안 해보면 그런 그냥 책에서만 나온 논리로 빠져가면 위험합니다. 현장을 경험하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주택 중앙에서 현대로 보면 아파트 정중앙에서 내 공간의 정중앙에서 내 대문의 위치가 어디로 나 있냐? 네. 진방이나 순방이나 니방이나 간방에 나 있으면 동택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동서사택을 실질적으로 쓸 때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대문을 기준으로 동서사택을 정하는 것은 실제는 왜냐하면 대문은 가옥에 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저로서는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이거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어떤 분은 안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방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상가에 가서 봐줄 때요. 주방 방향이 아무리 좋은 거예요. 대문 방향이 잘못 나 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요. 뭐. 음. 일단 들어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대문 방향이 잘못 나 있어 갖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문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떻게 해요? 대문 방향이 양양하다는 것은 밝고 아주 편안하고 해야만이 출입할 때 편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면서 이 가옥 풍수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 금남경에서 저 뭐야 호리지차 화북천리를 이용해서 지금 동서사택을 끌고 들어왔는데 동서사택을 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이걸 하면서도 상가풍수의 중요한 거, 상가풍수라면 뭐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냥 사무실용이 있고 아니면 어떤 또 상가니까 장사용도가 있을 수 있죠. 또 사무실과 또 장사를 또 하는 또 방법은 또 약간 틀립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서사택은 저하고 강의를 하시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또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문이라는 것이죠. 대문이 동택이다, 서택이다 이것을 가르는 기준점이라고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운용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풍수를 해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양택상을 정해놓은 방법에서 가장 어렵고 비밀스러운 것은 방위를 측정하는 방법과 실제 장소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 풍수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사실 이 부분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지. 예. 그러니까 현장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집의 좌양은, 내가 이 공간에, 이 집의 담장 안에 중앙에서 보니까, 동쪽이야. 다. 동쪽에 안방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방 입장에서 대문을 딱 쳐다봐요. 대문은 항시 안방에서 대충 방향으로 나 있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집을 가봐도 대문이 옆구리에 나 있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대문이 안방에서 뒤로 나와 있는 경우 봤습니까? 그런 집은 좀 이상한 집이죠. 있을 수도 없고 불편해서 어? 대문은 항시 안방에서 쳐다볼 수 있는 대충 방향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항시 가서 재면 그냥 뭐 흉가가 돼버리는 거죠. 뭐 동사사택에 의하면. 그래서 동사사택을 잘 안 맞는 이론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대문 방향으로서 동택, 서택을 정하면 편해요. 대문 방향에서. 대문 방향에서 동택, 서택을 정해서 예, 따져나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 그러면 아주 퍼펙트하겠죠. 예. 그러니까 첫째, 주택 담장을 포함한 중심점에서 대문의 방위로 동서사택을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의 중심점에서 건방, 곤방, 간방, 태방의 대문이 있으면은 서사택이라고 하고, 주택의 중심점에서 진방, 순방, 리방, 간방의 대문을 만들면 동사택의 주택이라고 하는 거지. 예,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참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 집은 대문이 좋은 방향에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에 나 있으니까 합격이란 얘기예요. 합격. 그러면 안방은, 주방은 간단해요. 안방은 또 안방에서 안방의 출입문을 따지는 거예요. 안방의 정중앙에서 안방의 출입문을 따져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요? 길방에 해당되면 좋다는 얘기죠. 왜? 안방도 밖과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기가 오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문을 내면 안방도 합격이라는 거지. 예. 또 주방도 마찬가지야. 주방도 주방을 통하는 출입문. 지금은 이제 아파트는 주방 출입문이 막 그냥 탁 터져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주방에 출입문이 따로 존재했지요. 특히 지금 시골로 귀향을 했어서 여러분들이 또한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은 예, 어떤 분들은 같이 그냥 거실 겸 해서 넣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또 어떤 분들은 또 주방이 따로 독립되어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주방의 출입문을 좋은 방향이 되면 주방도 오케이라는 거죠. 예. 근데 저는 또 이상한 또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주방은 안방에서 쳐다봐서 좋은 방향에 위치하면 오케이라는 거죠. 좀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예. 각기 따지는 거지요. 각기 따지는 거. 예.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아파트 정중앙에서 예, 주방 좋은 방향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에, 내가 동향의 집을 내요. 동향의 집을 져요. 그런데 이제 간방으로 대문을 내게 되면요. 간방. 예, 간방에 이제 내가 대문을 가져요. 간방에 대문을 가지면 이 간방과 어울리는 건방, 곤방, 태방은 아주 반대편의 위치가 됩니다. 아주 반대편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의 주방을 갖거나 안방을 갖거나 그게 힘드니까 이게 현장 통솔을 경험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재밌는 이론은 안방도 안방의 출입문이 안방의 출입문이 좋은 방향에 나면 합격이라는 거죠. 예. 끊임없이 어떻게 출입문을 갖고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되면 합격이라는 거죠. 예. 어떤 혹자는 변형된 이론이라고 생각하기도 쉽고 어떤 분들은 참 동서사택을 참 묘하게 활용한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동서사택을 이용을 해서 물론 또 현궁도 이용합니다. 현궁하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현궁도 동서사택 못지않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궁은 좀 너무나 양택에 적용할 때는 너무나 변수가 많고 너무나 복잡해서 현궁 이론은 저는 음택에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음택에도 현궁 이론을 적용을 해서 현궁은 산의 뒤에 산이 있느냐 앞에 산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앞에 산이 있으면 쌍산하수라고 하고 예, 앞에 산이 있고 뒤에 물이 있으면 쌍산하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 왕상왕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현궁 이론 음택에서 아주 좋은 이론을 끌어다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현궁을 공부하신 분들은 양탁자매를 한다고 해서 너무나 좀, 좀 별로다든지 뭐 이렇다든지 이런 것 갖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취합하고
좋은 걸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론이라는 것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사실 물리학도 좀 공부를 합니다.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재밌게도 연력학도 공부해봤고 천체 물리학도 공부를 합니다. 좀 웃기는 사람입니다. 왜 공부를 하냐면요. 기회, 풍수를 하다 보니까 길을 알아야 되고 길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물리학을 모르면 안 돼요. 어, 연력학 같은 거 모르면 안 돼요. 재료역학 같은 걸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건축에서 많이 쓰는 외팔보, 쌍팔보 뭐 이런 것도 공부도 막 해보고 그냥 저 독학으로 합니다. 천체 물리학 같은 거 요즘에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하죠.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하냐면요. 이론은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뉴턴의 만리인력도요. 벌써 깨진 지 오래됐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어디로 가는 순간, 인간이 달나라로 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우주 공간에 가니까요. 위에서 아래로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은 황당하죠. 예. 뉴턴의 만리인력이 우주에서 통하는 이론이 아니라 지구에서만 통했던 이론이라는 거지. 예. 이런 것들. 예. 뭐 많은 이론들이 현대에 막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게 아니니까 너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이론을 거부하거나 이것이 어떤 특정 이론만 옳다라는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현대를 공부하는 우리는 특히 여러분들은 석사, 박사 과정에 연구를 하시러 오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각종 이론을 다 들어봐서 거기에서 장점만 취합을 하시면 돼요. 뭐 현궁은 뭐가 좋아, 양택사무는 뭐가 좋아, 또 뭐, 또, 저희, 또 풍수는 또, 뭐 무승파는 뭐가 좋아, 뭐 무승파는 뭐가 좋아, 이거를 자꾸만 할 게 아니라 좋은 것만 뽑아서 내 이론을 만들면 돼요. 과거에는 이 이론조차도 우리가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실제 중국의 사구전서가 대만에서 우리한테 다 공개하기 전에는요, 책 구하기도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이론을 막 여러분들한테 끌고 와서 그 좋은 이론의 장점만 살리는 거죠. 현대 핸드폰이죠. 어떻게 해요? 카메라의 장점, 녹음기의 장점, 예, 또 TV의 장점, 거기에다가 전화기의 장점, 예, 또 거기다 인터넷의 장점, 장점만 막 섞여 넣는 거죠. 최고의 최고의 여러분들이 학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택사묘가 이것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뭐 혹시라도 자꾸만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고 갈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제가 주장하는 논리는 동서사택에서는 대문의 방향으로서 끊임없이 기름을 따진다. 안방에서도 출입문의 방향이 좋은 그 안방은 좋은 것이다. 예, 안방에서도 예, 그것을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고정된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다가오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예컨대 나무는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서 잎이 돋고 무성하고 열매가 열리고 낙이 미치는 과정을 예. 어떻게 보면 나무 스스로가 그러는 것도 같지만은 예. 나무에다가요 우리가 한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하우스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면요. 얘는 새순이 돋아요. 음, 새순이 돋아요. 예. 그러니까 변화하여 다가오는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예컨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공간이라고 하면 이 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다가오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요. 예.
끊임없이 어떻게 바람이 어쩔 때는 동쪽에서 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서쪽에서 불기도 하고 해가 어쩔 때는 동쪽에서 확 들어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석양빛이 서쪽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다가오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은.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예. 모습이 끊임없이 그때그때마다 자꾸만 변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무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변화하는 계절의 에너지가 나무의 에너지를 변형시킨 거지.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에너지를 변형시키고 변화시켜서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대학원 과정이니까. 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꼭 동서사택 이론이 맞다, 형궁의 이론이 맞다 이거 갖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나는 뭐 그냥 동서사택만 할래. 나는 뭐 형궁만 할래 하면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제가 동서사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변화를 시키는 것인가. 예.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반면교사를 삼아서 여러분들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의 강약은 실제는 대수에 따르지만 에너지의 강약은 크고 작고에 따라요. 근데 에너지의 변화는 뭐에 의존하냐면 동정에 의지합니다. 동정. 움직이느냐, 가만히 있지 않느냐, 가만히 있느냐. 여기에 의존해. 변화는 동정이죠. 주역은 동정의 학문입니다. 변화의 학문입니다. 주역이 어떻게 해요? 캐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초구가 변하고, 예, 2효가 변하고, 3효가 변하고, 4효가 변하고, 5효가 변하고, 상육효가 변하지요. 그 변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점도 치고 기름운도 따지고 했던 거예요. 예, 이 동정입니다. 그 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어떻게 하나의 효가 끊임없이 변화를 시키는 거죠. 예, 이 동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움직이는 에너지가 중요해요. 언제나 움직이는 에너지가 주도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에너지의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 이건 예, 제가 쓴 얘기. 고정된 에너지가 강하고 다가오는 에너지가 만약에 약하다면 어떻게 해요? 재밌게도 고정된 에너지가 강한데 다가오는 에너지가 약해요. 그러면 다가오는 에너지가 고정된 에너지한테 잡혀 먹여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다가오는 에너지는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놈보다 힘이 저는 약 2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호균등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미식 축구를 보면요. 딱 지키려고 막으려고 서 있어요. 이 사람의 몸무게는 약 180kg 나가요. 그런데 딱 럭키복을 잡고 막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몸무게는 한 100kg밖에 안 돼요. 팍 하고 부딪혀요. 한 80kg 차이가 나는데 예, 둘 다 나가 떨어집니다. 뭐 하나가 떨어진다고 하면 뭐 문제가 되는데 둘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고정된 에너지는 다가오는 충돌하려고 오는 에너지보다 적어도 막 아주 태거하다가죠. 우리 이제 이 용어로 쓰는 겁니다. 예, 이 동양 철학에서는 아주 강한 것을 태거하는 거지. 아주 태거할 정도로 강하다 가면 다가오는 에너지가 그냥 한 방에 죽겠지만은 고정된 에너지가 적당하게 강하다. 다가오는 에너지 한 2배 정도가 한 1.5배 정도가 된다면 둘 다 균등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강하다는 의미를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이 막 고정되는 에너지는 막 한 30톤이고 다가오는 에너지는 그냥 옥치루짜리인데 이게 아니고 고정된 에너지와 다가오는 에너지의 비율이 약 한 3분의 2,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호 균등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 고정된 에너지가 약하는데 다가오는 에너지가 강하면 고정된 에너지는 무조건 다가오는 에너지한테 흡수되고 다가오는 에너지한테 점령이 돼서 또 다가오는 에너지가 변형하는 대로 쫓아가게 돼 있다. 근데 도전된 에너지와 다가오는 에너지가 균등해요. 고정되는 에너지가 100kg고 다가오는 에너지가 100kg라면 다가오는 에너지가 사령을 할 수 있다. 고정된 에너지를 움직여준다는 얘기죠. 근데 뭐 퍼펙트하게 뭐 아까 뭐 다가오는 에너지가 강하고 고정된 에너지가 약한 것처럼 퍼펙트하지는 않아도 고정된 에너지는 다가오는 에너지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